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집에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시나요?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전화 안 하니 아예 연락두절이라는 분도 계시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받아도 먼저 전화는 안 한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현명하신 분입니다. 자식은 키울 때 자식이고 이제는 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독감으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도 자식 친척 지인들께 일체 연락 안 하고 혼자 지내다가 퇴원하셨다더군요.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독하게 사는 법을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관심과 인정도 바라지 말고 내 돈은 내가 지키고 살며 그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바쁘게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모 자식도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는 이유와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자주 보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주변 지인의 사례로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한 구독자분이 제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지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셨고 연세도 80이 넘으신지라 앞으로 오래 사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둘 두셨는데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인 동시에 가장 미운 자식입니다. 결혼 후 간절하게 아들을 바라셨던 아버지는 첫째인 제가 딸이라서 실망을 많이 하셨다가 남동생이 태어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동생만 편하게 편애하셔서 제가 부모님께 서운했던 적이 많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동생이 아버지의 기대만큼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잘 가지 못했고 좋은 직장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조금씩 실망하시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동생의 결혼이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여자와 결혼을 강행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동생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지요. 부모님이 올케에게 모질게 대한 것 때문에 올케와 동생도 불화가 잦아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동생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아들이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10억짜리 땅을 주셨지만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동생은 부모님과 의절한 상태로 살고 있고 제가 혼자서 부모님 병구안 등 뒷바라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절한 시간이 오래되니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동생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산을 받고 10년 넘게 부모를 돌보지 않았으니 동생에게 준 땅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인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TV에서 변호사들이 나와 유언은 굳이 공증할 필요 없이 자필로 쓰면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자필유언장을 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재산은 50억 정도 되는 땅과 15억 정도 되는 집, 현금 5억 원 정도이고 어머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동생과 저 둘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10년 넘게 연락을 끊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아버님의 심정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군요. 아버님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괘씸한 자식에게 재산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법률적으로는 증여인데 우리 법에는 조건부 증여가 아닌 한 일단 증여가 이행되고 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것을 주었더라도 일단 주고 나면 내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 것이니 내 맘대로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줄 때 연락을 끊지 말고 노후 봉양을 할 것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으니 지금 와서 봉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아버님이 아들에게 주지 않고 딸에게만 준다는 유언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의 반 정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써도 동생이 10억 원은 받아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내 재산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주냐고 역정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자식이 상속 못 받았다고 소송하겠나 하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요즘엔 상속 못 받은 자식이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부모가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법률 상담받고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하려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동생이 받을 금액이 10억이나 되니 반드시 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어야 할 가족이 반대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다가는 오히려 자식들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고 했고 그게 곧 노동력이었죠. 자녀로 인해 노후가 안정되고 보장되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이 부담이고 짐이 되는 세상이실 겁니다. 예전엔 가정의 중심이 어른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가정의 중심이죠. 산에 가면 산삼, 바다에 가면 해삼, 집엔 고3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에 입시생이 있으면 고3이 왕이죠. 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다가는 노년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식의 효도기간은 5세까지라고 하죠.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신경 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장가 보내면 딴 여자의 남편이 되죠. 아들은 군대 보내면 국가의 자식이고 잘난 놈은 장가 보내면 딴 여자의 남편이요. 장모의 자식이란 말이 생겼고 못난 자식만 내 자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자식 잘 가르치는 게 노후 보장이었죠. 요즘 그걸 기대했다간 노년이 초라해지기 십상입니다. 확실한 노후 대책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돈입니다. 점퍼 차림으로 운동화 끌고 병원에 입원해도 자녀들이 부지런히 들락거리고 찾아온다면 돈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죠. 복을 입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멋지게 입원했어도 몇 개월 지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상속을 이미 다 마친 사람이라죠. 부모가 상속을 끝냈느냐, 돈을 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냉정하지만 상속에도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의존을 하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의존이 안 됩니다. 다 늙어 자녀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도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는 이유와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자주 보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연을 통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노후 잘 준비하셔서 올 한해 이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